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 이어 일부 동네 의원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엄정 대처를 경고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해 음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처벌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물론 앞으로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삼아 시민을 폭행하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른바 MZ 조폭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인이 된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장난삼아 시비를 걸어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며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들은 플라이트레이더 24 등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오늘 오전 2시 22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특파원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집단 진료 거부를 벌이고 있다며 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임원 변경과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원의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환자 진료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총궐기 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에 제시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부친 박준철 씨의 채무를 갚아왔지만 더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며 아버지의 채무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선 것처럼 다음 빚 문제가 이어졌다며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친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전북 전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조직폭력배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MZ족 폭인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장난삼아 시비를 걸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대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이 자신들의 활동구역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어 늦은 시간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늦은 새벽 2시 반이 넘어서야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 도착 당시 화면들이 들어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나와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렸고요. 이어 전용기가 도착하고 푸틴 대통령이 내려와서 두 차례 포옹과 또 긴 악수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밝게 웃으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과도 악수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도 멈춰서서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화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정상은 리무진에 타는 순간에도 서로 양보를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매체는 누가 먼저 리무진에 탈 것인지를 놓고 경쟁을 벌인 끝에 김 위원장의 양보로 푸틴 대통령이 먼저 탑승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공항을 빠져나온 차량은 의전용 오토바이의 호위 속에 어두운 새벽 평양 거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평양 거리에는 푸틴 대통령 초상과 러시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수산 영빈관에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숙소까지 함께 와서 좋은 밤 보내시라라고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1박 2일 일정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도착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일정이 좀 빡빡해질 것 같은데요? 네, 당초 발표대로라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입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야 평양에 도착을 했고요. 크렘린궁은 새벽 2시 40분경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1박 2일이 아닌 사실상 당일치기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늘 낮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북러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크렘린궁이 앞서 이 1대1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회담이 있었는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방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국가들과 필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도 그런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도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러시아 전쟁을 도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o, if China in particular, which professes to have a strong interest in ending the war, if it really means it, it will stop fueling the war machine.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Again.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의 북한 방문은 유럽 안보 문제가 더 이상 유럽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보를 지역별로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푸틴 방북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 세계 비확산 체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뜻을 모았던 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s the only way to resolv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is is a message that Putin will convey to Kim in their discussion. 백악관은 러시아 침략 전쟁을 돕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를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재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료계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요구에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를 향한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의 요구엔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언급하며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속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와 함께 극단적인 방식을 버리고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보류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나 전공의 행정명령 전면 취소 등을 내걸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할 여지도 있지만 마치 흥정하듯이 증원 규모를 부르겠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공의 행정명령 전면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처분 유예에 이어 사직의 기회를 주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미 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선
수련과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엄정 대처를 강조하면서도 협의체 대화나 병원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요구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이 드러난 만큼 의정 갈등의 해법은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비수도권 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사태가 더 길어질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라면 한창 붐빌 시각인데 진료실 복도가 텅 비었습니다. 500병상 규모의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라 강원 지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휴진 계획을 밝힌 곳입니다. 다만 진료 일정을 미리 조정했고 70%로 예상됐던 휴진 교수 비율도 실제로는 30% 정도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등 전국 다른 대학병원도 비슷한 상황. 혹시나 진료가 미뤄질까 가슴 졸이며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뉴스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그럼 연기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 그거 없어요. 예. 차이가 없네요. 하지만 당장 생명이 달린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교수 휴진율이 30%에 이르는 전남대 등 휴진 참여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도 있는 데다 의정 갈등 여파가 개원의 등 동네 병원까지 번지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까 걱정합니다. 암 환자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일반 병원에도 그런 게 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지. 아니 정부에서 좀 서로 이렇게 탑을 해서 또 서로 또 병원도 잡고 양보고 저도 잡고 좀 해갖고 서로 또 국민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탑적으로 하면 좋을 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이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살얼음판 위에 선 환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검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사고 이후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매니저를 허위자수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까지 모두 4개 죄명이 김 씨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의 면허정지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건 운전자 바꿔치기 등 김 씨를 정점으로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로 음주한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거래된 정보는 스토킹 행위에 사용됐고 아티스트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 일정에 지장을 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그룹 BTS 멤버 진의 포옹 행사에서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팬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해 입건 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행사에서 일부 팬들이 진의 볼에 입맞춤하려 한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소속사 아이돌 그룹 숙소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20대 인터넷 방송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숨지게 한 김래하 측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속초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빈 단독주택 3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중반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삼성전자 기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부사장 안모 씨와 전 그룹장 이모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퇴사 후 별도의 특허 관리 기업을 만들고 삼성전자 직원에게서 빼돌린 기밀 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중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들이 가게 바닥에 맥주를 붓고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청장이 사과문을 내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둔산동의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합차로 막아 40분 동안 50대가 넘는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주뉴스였습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초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담담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에 끝내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누군가의 꿈을 돕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박세리 이사장은 이런 자리까지 오기 전에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성장하고 미국 LPGA 무대에서 성공하기까지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다른 가족들. 박세리 이사장은 2016년 귀국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번 대신 책임져줬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러 기다리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루어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꿈을 꿀 것이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꿈나무 지원과 대회 개최 등을 주로 진행했던 박세리 이사장은 곧 용인에 완공될 가칭 세리파크에서 본격적인 주니어 선수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내일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은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고 더운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절정이라고요? 네, 폭염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서울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은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은 21.5도, 대전은 2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전도 35도, 대구는 3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강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 밤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한 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35도로 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내일 비가 내리며 심한 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해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일정과 논의될 것을 예상되는 내용들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일정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확대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에 나섭니다. 우선 확대회담에서는 경제와 에너지, 안보, 농업,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이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보다 주목되는 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1 비공식 회담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언론에 함께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공연과 연회 참석, 소련군 추모, 해방탑 헌화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저녁 늦게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게 됩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는 각 분야 주요 인사가 동행하게 되는데요. 국방과 우주, 경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수행단이 함께합니다. 주요 수행단의 면면을 살펴보시죠.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장관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벨로우소프는 지난달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우주 분야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했을 당시 안가라나 소유스2 등 로켓 기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로 노박 에너지부문 부총리 등 경제부처 인사들도 이번 방북에 함께합니다. 특히 올레크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북러 간의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를 넘어 본격화할 전망 속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대규모 해외 노동자 파견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 3법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부터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이사 수를 2배 안팎으로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같이 외부의 이사 추천권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당 주도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토론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거는 뭐 장악이란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흐른 뒤에 오늘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지 우리는 거기에 준엄하게 우리 생각해야 된다. 언론 개혁으로 불리는 방송 3법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 이사 확대와 추천 권한 개정을 요구한 건 공교롭게 현 여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과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 뒤 여당이 되자 유야무야됐습니다. 결국 언론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창한 명목 아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두고 여야가 공수만 바꿔 싸워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기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찰 애완견 발언이 언론 전체를 향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언론관의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개혁신당은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리위 징계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나흘 만입니다.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은 안타깝다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내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의 성명을 겨냥해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는데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레기 발작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역시 공개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재차 거론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기레기를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입법 강행과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이어 언론까지 길들이려 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호위무사에 의한 이재명 사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불어 명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은 언론학 용어라며 최고 존엄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내면 정론 직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면 왜곡 조작입니까?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소를 위해선 의원 2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저희 이 징계 요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해명과 당 관계자들의 옹호에도 언론 비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편을 가르는 당파적 저널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차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납입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수치를 일부 고치긴 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데요. 문제가 된 수치가 결론 도출에까지 영향을 줬는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K 측이 계산 오류를 지적한 당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이와 관련해 이례적인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판결 수정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의 중간 단계를 살피며 발생한 계산 오류를 고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최 회장이 변론 종결까지 경영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선대 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부터 26년 동안 최 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은 160배로 선대 회장 재임 기간의 125배보다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판결 수정이 재산 분할 비율 등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경정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 측이 여전히 우위에 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판결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건데 계산 실수를 반영해 재산 분할 비율만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죠. 아예 SK 주식이 그럼 다 빠져야 되는 그 정도냐 1심처럼 그건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실수가 결론에까지 영향을 준 거로 본다면 SK 주장이 수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주가를 1.5배로 다시 계산해 배임액이 5배 늘고 혐의도 일반 배임에서 특경법상 배임으로 뒤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SK 측은 연일 이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 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캠핑장 찾으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오토 캠핑장의 대부분들이 이틀 이상을 묵으려는 사람들의 예약만 우선적으로 받아 하루를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신혜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 거는 2박 이상일 경우 우선순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월이 되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남는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1박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캔슬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캠핑장 78곳 중 68곳, 무려 87%가 넘는 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 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수단을 오로지 계좌이체만 못 박은 캠핑장도 30곳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 수단으로 계좌 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성수기나 주말 등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74곳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산업단지 안 KCC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 있던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재 여파로 인근 주택가가 정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두고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생지옥이라는 악평을 받는 이유, 바로 최악의 더위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수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리면서 막판 담금질에 한창인데 폭염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무더위는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과 비교하면 평균 기온이 3.1도 정도 올랐고요. 5년 전인 2019년 파리의 여름도 42도를 넘으며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도까지 치솟으며 프랑스에선 무더위 관련으로 5천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였는데요. 기후변화로 파리의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어 올해는 더 더울 것이란 경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선수촌 내부 사진을 보면 방이나 거실 그 어디에도 에어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선풍기 한 대만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죠. 찜통 더위가 우려되는데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위는 대신에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라톤 등 일부 야외 경기 일정을 이른 오전 시간에 배치하는 등 폭염에 대비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 나라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서둘러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쿨링 재킷과 시트 등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아이스 쿨러를 선수촌 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자체 에어컨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질환을 앓았죠. 당시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실신하고 실려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보다 더 더울 거라는 이번 여름, 파리올림픽이 생지옥 파리라는 오명을 얻지는 않을까 프랑스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 없도록 대비 잘해야겠다는 당부도 함께 전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그리스에서 일주일 새 관광객 3명이 숨졌습니다. 고위도 지역인 캐나다도 섭씨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등 펄펄 끓는 더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회학볕이 내리쬐는 오솔길을 관광객들이 걷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한적한 해변을 찾아 멀리까지 걷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More off-road, less populated areas. We prefer this than busy beaches that are too easily accessed by foreigners. We want it all to ourselves. 바로 맞은편의 한적한 작은 섬에선 50대 미국인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에서 관광객이 숨진 건 일주일 새 이번이 3번째입니다. Θεωρούν ότι αν είναι γυμνασμένοι, αν δεν παίρνουν φάρμακα, αν δεν έχουν κάποιο νόσημα, ότι μπορούν να ξεπεράσουν τα ωριά τους. Πολλές φορές δοκιμάζουν τα ωριά τους. 보건당국은 밝은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반드시 물을 갖고 다니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달 초순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피닉스에서는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에 지친 동물들에게 쉴 새 없이 물을 뿌려주고
육식동물에겐 피로 만든 얼음 과자를 나눠줍니다. 북위 43도에 위치한 토론토도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I have also heard about Canada that it is very cold, but I think it is not true. This time I came here in February and there was not so cold, no snow. 또 인도에서는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는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일본 히메지시 시장이 일본의 세계적 유산 가운데 하나인 히메지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4배 이상 올려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한 일환인데 급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 도입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00년대에 지어져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일본 히메지성. 성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난 한 해 관광객만 1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30%로 45만 명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메지시가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지금의 7달러 1,100엔에서 30달러 약 4,700엔으로 4배 이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木造建築物をたくさんの人が登っていくと当然木がすり減り壊れやすくなる木造のメインビルディングメインタワーに対するオーバーツーリズムの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收取不同价格是合理，但看这个差距的程度而定，会明显影响到我的前往的意愿。 Well, 4 times the price is a bit too much, but maybe 2 times should be alright.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일반 입장료는 22유로, 우리 돈 32,600원인데 EU 국가에 한정해 26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아랍 국가 관광객의 입장료는 1,700원이지만 이외 국가 관광객은 15,700원, 거의 9배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히메지시는 이번 입장료 인상이 해외 표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란 속에 현실화되면 이중 가격제는 일본 전역에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도쿄 시부야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노상 음주로 공공장소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했고 또 일본 가와구치코 마을에서는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일본 각 당국이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팀버레이크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법원의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낙태죄 처벌 강화 법안 처리가 신속 처리 안건 방식으로 추진되자 유엔이 브라질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우려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엔은 브라질의 모든 낙태를 비범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확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 2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나이로비 의회 근처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추진에 항의하는 수백 명이 의회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막았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2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동성 간의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현지 시간 18일 태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타이완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저택 마운트 버넌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체리가 담긴 병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마운트 버넌 측은 저택 보관 공사에 앞서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체리가 담긴 병 2개, 다른 베리류 과일이 담긴 병 16개 등
모두 35개의 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과일병은 1775년 저택이 확장될 때 벽돌 바닥으로 덮이면서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K-팝과 영화, 웹툰과 게임 등 K 콘텐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K 콘텐츠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차 전지와 전기차 등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콘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K 콘텐츠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디스타를 K-팝 행사 등과 묶어 확대 개편하고 세계 웹툰 축제와 K-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표 근절, 공연장 안전사고 예측 등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딥페이크 인지,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같은 AI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고자 2027년까지 정책 펀드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 등 총 5조 원대 정책 금융도 공급됩니다. 게임과 웹툰, 영화와 음악 등 주요 K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 방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영화 시장 산업화를 통해 제2의 기생충을 발굴하겠습니다. 영향 있는 중소기획사 대상 뮤지션 육성 사이클 전반을 지원해 제2의 BTS를 발굴하겠습니다. 오는 2027년 콘텐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3,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출 200조 원, 수출액 250억 달러 달성과 관련 일자리 74만 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군복무 중인 그룹 BTS의 지민의 새 앨범 뮤즈가 다음 달 19일 발매됩니다. 뮤즈는 지난해 3월 발매된 지민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페이스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새 앨범입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번 앨범에 지난해 공개된 팬송 클로저 댄스 디스를 포함해 총 7곡이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